여러분은 30년 전 버린 자식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여성 회장 정미선. 그녀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 미혼모로 낳은 딸을 고아원 앞에 버렸다는 것. 그런데 오늘 새로 뽑은 비서의 손목에서 30년 전 자신이 딸의 손목에 묶어줬던 바로 그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 여자가? 사장님, 이번 신입 비서 정말 완벽합니다. 2024년 10월 서울 강남구 미선호텔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정미선은 50대 중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우아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백, 그리고 냉혹할 만큼 완벽한 자기관리. 그녀는 20대에 호텔 청소부로 시작해 30년 만에 10개 체인의 호텔을 거느린 여성 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력서 다시 한번 보여줘. 인사팀장이 공손히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름 강수진 31세. 학력 서울대 호텔 경영학과 수석 졸업. 경력 해외 특급 호텔 5년. 고아원 출신이라고? 정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추스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능력만 있으면 돼. 내일부터 출근시켜. 면접을 보러 들어온 강수진. 단정한 차림새에 또렷한 이목구비. 하지만 정미선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건네며 팔을 뻗는 순간 그녀의 왼쪽 손목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은팔찌. 아주 오래되어 낡고 군데군데 색이 바랜 하지만 특이한 모양의 은팔찌. 정미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녀는 30년 전 20살 미혼모였던 자신이 갓 태어난 딸의 손목에 묶어줬던 바로 그 팔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그 은팔찌를. 강수진 씨, 그 팔찌 어디서 구했어요? 차마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수진은 손목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고 있었대요. 저를 버린 친엄마가 유일하게 남기고 간 거라고.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정미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그 순간 30년을 꽁꽁 숨겨왔던 과거가 무덤에서 기어나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수진이 나간 후 정미선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병원 침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찍은 유일한 사진. 아기의 작은 손목에는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는 너무 어렸어. 너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날 밤 정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두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장님, 커피 드렸습니다. 강수진의 첫 출근일.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회의 자료 정리, 일정 관리, 심지어 정미선이 좋아하는 커피 취향까지 단 이틀 만에 파악했습니다. 역시 서울대 수석 출신이야. 센스가 남다르네. 직원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은 괴로웠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건넬 때마다 그 손목의 은팔찌가 형광등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요라고 외치는 것처럼. 확인해야 해. 정말 내 딸인지. 정미선은 은밀하게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딸을 버렸던 바로 그 고아원.
새희망 고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제길. 며칠 후 점심시간. 정미선은 수진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 고아원 생활은 어땠어요? 힘들었죠. 친구들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 찾아갔는데 저는 혼자 남아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안 해요. 제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겠죠. 아마 저를 너무 사랑해서 더 좋은 곳에서 키워지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미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버린 게 맞아. 하지만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하지? 나 내 엄마야. 30년 동안 널 버리고 잘 살았어. 라고. 한편 회사 내에서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신입 비서한테만 유독 챙기시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다른 직원들한테는 칼 같으신 분이 강수진한테만은 물으시더라. 그 소문은 한 사람의 귀에 독침처럼 꽂혔습니다. 바로 정미선의 친조카이자 호텔 부사장인 정태준. 그는 이모가 죽으면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신입 비서에게 이모가 특별 대우를 한다? 수상한데. 저 여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태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강수진이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줘. 과거부터 현재까지 샅샅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뒷조사가 무서운 진실을 드러내고 결국 모든 것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거라는 것을. 정미선은 매일 밤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 사장님, 이 서류 좀 보세요. 입사 3개월째. 강수진은 점점 정미선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원 회의에도 배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같이 식사 좀 하자. 정미선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정미선은 직원과 사적으로 어울리지 않기로 유명했으니까요. 고급 일식집룸, 둘만의 저녁 자리. 수진 씨,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정미선은 술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용기를 내려고.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아이를 버린 적이 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0살 미혼모였어요. 아버지는 날 집에서 쫓아냈고 난 호텔 청소부로 일하며 몰래 애를 낳았죠. 하지만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 앞에 버리고 왔어요. 그것도 한겨울에.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 손목에 은팔찌를 묶어줬어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도. 정미선은 수진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 혹시?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모 여기 계셨네요. 정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 이 사람은 사설탐정인데요. 강수진 씨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정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모가 속고 계셔서요. 강수진, 당신 친엄마 찾고 있었죠?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수진 씨는 5년 전부터 사설탐정을 고용해 친모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드디어 찾아냈죠. 바로 탐정의 손가락이 정미선을 가리켰습니다. 정미선 회장님, 당신입니다.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입사하기 전부터. 정미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버린 엄마를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보셨죠, 이모? 이 여자 처음부터 이모한테 접근한 거예요. 유산 노리고. 이모,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정미선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나 해보시죠. 진짜 딸인지. 그 순간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전 그냥 가겠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미선은 쫓아가려다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온 비밀이 최악의 방식으로 폭로된 것입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수진은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미선은 사표를 찢어버렸습니다. 안 받아. 절대 안 돼. 사장님, 아니, 엄마라고 불러. 정미선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찾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하지만 이제는 놓지 않을 거야. 수진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전 지옥이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자랑할 때 저는 구석에서 울었어요. 졸업식 날 혼자 버스 타고 갈 때 너무 외로웠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시려고요? 수진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모,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유산놀이는 사기꾼이에요. 태준아, 내가 나가. 당장? 하지만 태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저 여자 회사 출입 금지시켜야 합니다. 결국 정미선은 굴복했습니다. 좋아. DNA 검사하자. 그럼 믿겠니? 수지는 비웃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이미 알아요. 제가 사장님 딸이라는 거. 그녀는 손목에 은팔찌를 풀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돌려드려요. 30년 동안 제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보기 싫네요. 팔찌가 덜그럭 소리를 내며 굴렀습니다. 정미선은 팔찌를 집어들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DNA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정미선은 결과지를 들고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미국이요. 예전에 일하던 호텔에서 다시 오라고 했어요. 안 돼. 넌 내 딸이야. 이제 확실해졌어. 수진은 냉소했습니다. 딸, 30년 동안은 딸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와서 왜요? 외롭고 늙어서? 유산 물려줄 사람 필요해서? 아니야. 진심이야. 거짓말. 진심이었으면 30년 동안 찾았겠죠. 수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습니다. 정미선은 뒤에서 외쳤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하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선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30년을 완벽하게 유지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모, 큰일 났어요. 수진이 떠난 지 한 달. 정미선은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도 빠지고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준이 황급히 회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모, 큰일이에요. 기자들이 난리예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이모가 30년 전 미혼모였고 딸을 버렸다고. 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이 폭주했습니다. 미선호텔 정미선 회장, 30년 전 미혼모 스캔들, 재벌 여성의 숨겨진 과거, 딸을 버리고 성공가도, 고아원에 버려진 딸, 복수를 위해 회사 입사? 인터넷은 댓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역겹네. 자기 새끼도 버린 년이. 돈 많으면 다야? 인간성은 쓰레기네. 딸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임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책임지고 물러나셔야 합니다. 정미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명예, 신뢰, 성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미선은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뛰어내리시려고요? 수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정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왜 복수하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버린 엄마한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뉴스 보니까 후회됐어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미선은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야. 아니에요. 수진이 정미선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를 용서하고 싶었다는 걸.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서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이모, 이제 회사는 제 거예요. 이모는 끝났어요. 그는 임원들을 선동해 정미선을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과연 이 모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태준의 배신. 그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정미선을 해임하려 했습니다. 이모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물러나셔야 해요.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정태준 부사장님, 지난 5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하신 내역이 여기 다 있네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1호텔 인테리어 공사에서 30억, 2호텔 식자재 납품에서 20억? 이거 다 사장님 몰래 빼돌리신 거죠? 수진은 냉정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3개월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회사 전체 재물을 다 들여다봤어요.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정 부사장, 이게 사실입니까? 태준은 변명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미선이 일어났습니다. 태준, 넌 해임이다. 그리고 횡령죄로 고소할 거야. 이모, 나는 내 죄는 국민께 벌을 받겠어. 하지만 회사를 노리는 배신자는 용서 못해. 태준은 경호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미선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정미선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미혼모였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30년 동안 품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제 딸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을 안고 카메라가 사진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갓난아기와 은팔찌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제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미선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서 고마워.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엄마. 복수하려 했던 거. 두 사람은 기자들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지. 진심이 느껴진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문제였던 거 아니야? 정미선과 수진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같이 일할래요. 기자회견 이후 정미선과 수진은 진짜 모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정미선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 방 어디예요? 내 방은 30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 있어. 정미선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기 침대, 장난감, 작은 옷들. 30년 동안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를 지우지 못했어. 수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옷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작았구나, 내가. 두 사람은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모녀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뭐 먹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면 뭐든 좋아요. 근데 나 요리 못해. 둘은 웃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회사로 돌아올 생각 없어? 고민 중이에요. 사실 수진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호텔을 경영하고 싶어요. 엄마처럼. 정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 후계자가 되라. 정말요? 너는 내 딸이야. 당연히 내 자리를 물려받아야지. 수진은 감격했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엄마. 몇 달 후, 수진은 정식으로 미선호텔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지원 재단. 자신과 엄마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수진아,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단 개소식 날, 수많은 미혼모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갈 곳이 없었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지는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미선은 뒤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날 저녁 둘은 호텔 옥상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은 손목에 은팔찌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거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줬어요. 이제는 엄마가 제 곁을 지켜주네요.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1년 후, 정미선과 수지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쇼핑을 가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때? 엄마,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며 깔깔 웃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녀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정미선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정미선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는 부모가 없냐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도 어렸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가 나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걸.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나를 버렸기에 나는 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나를 찾았기에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엄마 사랑해요. 딸 수진 올림. 정미선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 행복하기로 해요. 그래, 행복하자. 두 사람은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크리스마스. 정미선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새로운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옛날 팔찌는 아픔의 상징이었어. 하지만 이 새 팔찌는 우리의 새 출발이야. 팔찌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영원히. 수지는 팔찌를 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나야말로 고마워. 내게 돌아와줘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이 창문에 쌓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앞날엔 눈부신 날만 있을 거야. 네, 엄마.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30년의 이별과 아픔,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30년 전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부모라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